시작합시다. 네, 반갑습니다. 진주에 있고요. 김문환입니다. 혹시 저를 아시는 분 있나요? 맞네요. 어떻게 알게 됐죠? 책에서? 유튜브도 보고. 마이크 되나요? 네네. 1시간 정도 강의를 하라고 하시면 1시간 정도 이야기를 하며, 우리 학생들, 또 제 개인적으로 궁금한 거라든지, 또 뭐 물리치료와 관련된 것들, 이렇다 어떤 학교 생활과 관련된 것들, 궁금한 것들이 있으면 질문을 받고 한 30분 정도 그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거 딱 강의실에 들어오는 순간 우리 친구들 얼굴들을 쭉 봤는데 다들 얼굴들이 잘생긴 얼굴 힘이 보여요. 우리 얼굴을 보면은 그 얼굴에 힘이 느껴지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거든. 사람 이력들이 얼굴에 보이는 것이니까 이런 생각해요. 네, 그런 점에서 보면 우리 경남대 1학년인가요? 다 1학년인가? 네, 어떤 우리 경남대 친구들이 굉장히 이미지가 굉장히 좋게 보입니다. 네, 저는 교수님이 말씀하셨듯이 한 8년 정도는 교수로 있었습니다. 네. 그러다가 이렇게 이제 처음 센터를 했죠. 21세기 척추연구소라고. 그럼 일반 교정원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그때 환자를 이제 치료를 해 나가게 되는데 제가 물리치료사로서 겪었던 대학에서 배웠던 지식들, 그 다음에 임상에서 환자를 또 치료해 오다가 8년간 이런 식으로 교수 동안에 내 머릿속에 들어와 있는 이 지식이 환자를 치료하는데 먹혀들지 않는 이제 상황에 봉착을 하게 됩니다. 어쩌보면 교수를 하기까지는 임상은 2년 반 했거든요. 2년 반 만에 제가 교수로 가버렸기 때문에 임상은 없다라고 생각을 해도 되는 상황이고 그 이후부터 8년간 교수로 지내면서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물리치료 지식이 머릿속에 나보다 많이 들어가 있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갖고 8년 만에 임상에 임했는데 그러한 두뇌인 제가 환자를 치료하는데 먹혀 들어가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내가 배워왔던 수업들, 내가 제자들에게 가르쳤던 대학의 지식은 충분한 겁니까? 라는 여러 생각들을 하게 되었죠. 그러다가 이제 치료의 하나의 단서를 발견을 하게 되는데 중합판이 왜 탈출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이유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대학에서 배우고 제자들에게 강의했던 그 이론이 아니라 그래서 현대의학이 알려주지 못하고 있는 이 상황을 알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100명의 디스크 환자를 다 디스크를 다 밀어버리고 머리를 나는 것이죠. 그 디스크가 나오는 근본적인 원인을 알았기 때문에 그 원인을 제거를 하게 되면 튀어나와 있는 디스크는 제 위치로 가버리는 것이죠. 그것을 이제 발견을 하고 나의 이론을 친구들한테 이야기를 해보면 친구들이 내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다. 인상을 합니다. 그래서 책을 쓰게 된 겁니다. 그래서 책을 제목을 뭘로 정할까라고 하다가 인체는 건축물이 아니다라는 제목을 정했는데요. 책에서도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현대의학은 인체를 건축물로 보고 있구나. 진짜 뜬금증 우리가 금속이라고 하면 외력을 힘을 딱 줘가지고 변형을 시켜놓잖아요. 그리고 이게 외부의 힘을 탁 제거하고 테이블 탁 올린다면 그 금속은 변형된 모양 그대로 유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지만 반대로 해야 되니까 이 휘어져 있는 이 금속을 힘을 주고 외력을 주고 쫙 이렇게 펴서 그리고 손을 막고 외력을 제거를 하게 된다면 금속은 펴진 상태를 유지를 하잖아요. 근데 인체가 골바디 틀어지거나 척추에 변형이 왔다고 해서 그것을 중력이 제로인 상태에서 아무리 치료를 정렬을 시켜놓는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치료사의 외력을 제거한 상태에서 이 환자를 이렇게 세운다면 그 휘어진 척추는 분명히 치료사가 폈음에도 불구하고 환자를 이렇게 세우면 휘어진 원래의 모습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일반 건축물이나 금속과 인체가 다른 결정적인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치료사가 중력이 제로인 상태에서 뼈의 정렬을 맞춰 줬을 때 그리고 그 이후에 외력을 제거한 상태에서도
원래의 모습을 유지를 시켜 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덤속을 이렇게 휘어지게 하거나 변형을 시킨 것은 외역, 사람의 힘이 가해지니 외력이 가해지기 때문에 변형이 오는 것이지만 인체를 털어지게 하고 변형을 시키는 힘은 바로 근육이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육이 쇼트닝 된 상태로 척추를 끌고 나가고 쇼트닝 상태로 펠비스를 끌고 나가고 쇼트닝 상태로 된 상태로 힙조인트를 로테이션 시키고 쇼트닝 된 있는 쪽으로 티비아와 피모의 얼라이먼트를 틀게 되고 쇼트닝 된 상태로 앵클을 인버전 변형을 만들기 때문에 그 결과 어떤 액션을 계속 취하게 된다면 인체의 통증을 만들어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현대의학이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항상 강조하는 것이 현대의학이 바뀌어야 한다. 그래서 지금 의사의 수준이 너무 낮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환자를 치료하는 데 있어서 의사의 의료 지식이 낮으니 그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들이 소통을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치료비와 시간을 투입하면서 병원에 가고 있는 이 상황을 깨려면 현대 의료의 지식 수준을 바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발전 자체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물리치료사들 또한 선생님들도 우리 학생들도 임상가로 나가게 되겠지만 대학에서 배운 이 의료 지식의 수준이 너무 낮기 때문에 물리치료사에게 돈을 주고 치료를 받는 그 환자들이 고통을 받는다. 나는 극단적으로는 이게 사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가령 자동차에서 이게 소리가 나. 그래서 부속 수리점에 갔어요. 그 수리 기사가 부속을 닫았어. 그 차를 끌고 나오는데 똑같이 삐걱삐걱 소리가 나.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네? 그 차를 가져가면 무료로 치료를 해줘요. 수리를 해줘야 되죠. 무료가 아니라 이런 거 손실에 대한 배상을 해줘야 되죠. 나는 당신이 전문가라고 해서 내 차를 맡겼는데 당신 분명히 고쳤다라고 했는데 당신이 잘못 고쳐가 내가 어떤 행위를 못했을 때 오늘 어떤 날 강의를 못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일을 하러 가야 되는데 나의 노동행위를 못했을 때 발생하는 이런 손실에 대한 책임 당신이 내놔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왜 우리는 사람 몸을 치료하는 우리들은 아무런 불이익을 당하지 않지 분명히 환자에게 치료할 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환자를 치료를 했잖아. 무료로 해준 게 아니냐. 돈을 받고 치료를 했잖아. 그게 사기가 되는 것이지. 그게 희한하더라고요. 다른 모든 업종에는 된다 했을 때 안 되면 그에 대한 배상을 해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무료만 그렇지 않더라고요. 나오면 남는 대로, 좋은 나오면 좋은 남는 대로, 안 나오면 안 나오면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아. 그죠? 치료를 해도 안 되면 사실 애플 쓰면서 해줘야 돼, 사실은. 그런 가진 거였어. 여기서 심한 경우는 수술하다 환자 다리를 마비시켜버려도 크게 배상을 안 하는 거야. 희한한 직업분이더라고요. 이 물리치료라는 게. 힘들지 않네요. 그래서 사기꾼이 돼서 안 되겠다. 여러분,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환자 몸에 손을 댄다고 치고 되냐 말이에요. 우리가 대학에 배울 때는 열심히 아랍 엑서사이즈 하고, 열심히 롤백도 하고, 마사지도 하고, 다른 교정도 하고, 자식 교육도 시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나눈다면, 어떠나? 자기는 나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돈을 받아놨지. 그런 것들. 그래서 이런 고뇌들 계속 해본다면 내가 물리치료사로 환자 치료에 어떻게 임해야 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볼 건데지가 있다라는 것인데요. 그래서 첫 번째 책은 그렇습니다. 첫 번째 책은 인체는 쇳덩어리가 아니고 디스크가 나오는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근육이다라는 것이고 그 해당 근육은 4개의 근육이 쇼트닝 됨으로 인해서 로시스를 시키는 그 힘 때문에 척추 내부에 압력이 증가되게 되고 증가된 압력은 암 디스크 내부와 바깥에 압력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밀려 나온다. 그때 디스크를 밀어내더라. 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이것이 진실입니다. 그래서 척추 내부에 증가된 압력이 있기 때문에 밖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척추 내부에 비정상적인 압력이 없다면, 증가된 비정상적인 압력이 없다면 디스크는 척추와 척추 사이에 그대로 있게 되고 자기의 역할인 충격을 완충시키는 쇼크쪽으로서 본 기능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정상인들인데도 불구하고 허리 숙이지 마라, 점핑 동작을 하지 마라, 배드 동작을 하지 마라, 펼치 운동 하지 마라라고 하는데 척추 내부에 비정상적인 압력이 가해지지 않는 상태의 척추라면 그래서 척추를 로보시스 되어 있는 척추가 아니라면 좀 더 앞에 가면 4개의 근육이 굳어서 척추를 로보시스 시키는 그 근육이 4개의 근육이 굳어 있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 야구를 140km 투수 공을 던져도 상관이 없고 120면 홈런을 때려도 타이거즈처럼 250면 드라이브를 때려도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스케이트 날을 신고 링카에서 3단 점프를 하는 김연아 선수의 허리판 문제가 그 어떤 사람이 디스크 튀어나오냐면은 그래서 로도시스 시키는 그 근육구도 있는 사람만 척추 내부에 혈관의 압력이 밖으로 밀려 나올 가능성이 있는 사람만이 디스크가 튀어나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현대의학이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그 치료는 후대에 있는 그 근육을 풀어냄으로 인해서 하이퍼로도시스 때에 있던 커버가 룸바이 로도시스가 노멀 커버로 오게 된다면 척추 내외부의 압력은 일치가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압력은 이동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제가 발견한 위대한 발견이었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렇게 쭉 했는데요. 오늘은 둘, 몇 개, 여덟 개. 제가 넘길 수 있습니다. 이거는 480페이지 정도 되는 450페이지 정도 되는데 건강서적 중에가 두꺼운 책에 해당하는 이야기입니다. 인체 노통물이 아니라는 척추 요통에 대해서 집중했다면 물리치료사가 손으로 치료할 수 있는 질환, 도수치료라고 하잖아요. 도수치료로 치료할 수 있는 질환은 사실상 한 60개 정도 질환이 있습니다. 우리가 내가 마음을 치료한다고 하고 또 내장기를 치료한다고 하고 이러진 않습니다. 내가 치료할 수 있는 질환은 신경근골격계 질환, 디스크가 나온다든지 관절의 문제라든지 이런 고시점인 중에가 한 60개 정도의 질환을 손으로 치료를 해낼 수가 있게 되는데요. 그에 대한 이야기를 좀 끌고 이야기 드립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나는 대한민국 물리치료사다라는 책을 쓰게 되었는데, 내가 인사에 있으면서 이제 책도 내고 하니까 이런 강의를 하고 했을 때, 물리치료에 대한 이미지가 너무 낮더라고요, 사실은. 근데 아직 그냥 손으로 주물러주고 전기치료해주고 이런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이걸로는 우리 물리치료사한테 개혁을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라도 국민들의 이미지를 바꿔보자 물리치료에 대해서. 그래서 그걸 그냥 가볍게 썼는데 이게 이제 고3들한테 많이 읽히는 모양이더라고요. 공부가 생각하는데 그래서 스테디셀러 이렇게 직접 읽히다가 아직도 많이 팔려요. 아직도. 그 다음에 창업을 하나 해보자라고 해가지고 내가 이제 창업의 과정을 거쳐온 이야기들을 책으로 썼고요. 그 다음에 요통 그리고 건사설 이완술인데 요통이 발생하는 근본적인 이유를 하나의 이런 플롯이라요. 요통이 발생하는 통증은 뭐 만이나 6가지 정도로 분포할 수가 있어요. 요 중에 90%에 해당하는 요통은 비틀리성 요통입니다. 그냥 만성 요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어떤 놈은 골반의 차이라고 그러고 어떤 놈은 다리 길이의 차이라고 그러고 어떤 놈은 척추의 문제나 내부의 어떤 놈은 내 척추의 문제라고 그러고 그런 게 있는 거야. 그래서 그거는 쉬운 일 아닙니다. 가장 어려운 것은 협착증과 추가막 탈출증 이런 게 어려운 질환들인 것이 사실이에요. 근데 협착증이나 추가막 탈출증은 2%에서 3%라고 그것을 진정으로 밀어 넣을 수 있고 꼬부랑허리가 되는 협착증 환자의 지팡이를 버릴 수 있게 할 수 있는 그 정도가 돼요. 내가 치료 좀 한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지. 그래서 요통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도 나 강의를 하는 것에서는 해마는 그냥 비틀기성 요통에 관련된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냥 쉬운 거예요. 근데 내가 발견한 것 중에 하나가 이 한 6개 정도, 짧게는 4개에서 한 6개 정도가 요통이야. 우리가 치료할 때. 근데 이거는 진행 과정이 있어. 그래서 제일 처음에 이 비특이성 요통을 해결을 못하면 젊은 사람은 추가반 탈출증을 하고 비특이성 요통을 해결 못하면 나이 많은 사람은 협착증으로 가요. 그 다음에 척추분리증 환자는 치료가 안 되면 척추 전담증 이거 진행이 안 됩니다. 이렇게 어깨에 있는 건골격계 질환과 싹 다 진행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요통에 있어서는 비특이성 요통이 왜 생기고 그 원인 근육이 뭔지를 안다면 모든 요통을 다 치료할 수가 있고 어깨에도 충돌증을 시작 이게 하나 플러스로 가는 거예요. 진행성으로 충돌증을 해결하는 수 있다면 50개까지 치료할 수 있습니다. 무릎은 PF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갱생 같이 가죠. 이게 이제 책에서 하는 이야기가 아닌 것이죠. 제 이제 아까 이야기했던 내 눈에 속에 들어가 있던 그 지식들이 죽은 학문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만 광자 지식이 내 머릿속에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그것과 인상이 결합이 되면서 성화가 되는 것이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물리치료사에게 테크닉이 중요하냐 이론이 중요하냐라고 했을 때 저는 압도적으로 이론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여기는 지금 훈련원이 아니고요. 대학이요, 대학교. 그리고 전문대, 전문인을 양성하는 전문대가 아닙니다.
여기는 아카데미를 하는 4년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카데미 학문에 집중을 해야 돼요. 테크닉을 배우기 위해서 하는 거 시간 투입하면 그 밖에 없다 다 되고 쉽게 되고 이론이 기반되어 있지 않으면 그 테크닉을 구사를 못해 구현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직 책과의 싸움을 벌여야 되고 이 모든 지식을 내 머릿속에 집어넣겠다 4년간 그 생각으로 책이 나는 실습기간을 자꾸 늘려가는 것도 안 맞다. 실습은 밖에 나온다. 그 다음에 50개는 또한 마찬가지다. 하나의 그룹으로 쭉 진행하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또 하도록 하시면 너무 좀 내용이 있긴 합니다. 이건 세계명 사전에 전제된 저희의 이야기. 30분 같은데.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내가 쓴 책들입니다. 8권을 지금 출판했고, 작년은 1년을 그냥 쉬었습니다. 작년은 2호점 테스트하는 문제 때문에 돈이 많이 또 투입되고, 진행이 많이 있습니다. 올해 다시 배를 끌고 중이고요. 오늘은 그래 나는 대한민국 물리치료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대한민국에서 물리치료사다라고 했을 때 조금 더 위축되고 뭐 그런 게 있어요. 대원에서 의사가 메인이고 그 위에 이제 집행분들, 사무장, 감독들이 있고 근데 여러 스태프 중에 한 명뿐인 것이고 우리가 100년, 200년 이런 병원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내가 물리치료사라고 하면 그 병원에 취직을 하지만 내부에 들어가면 사실은 물리치료 입장에서 그것은 아닌 게 사실 급여 수준을 보더라도 사회에 있는 나와 있는 친구들과 협의를 이루어가고 그러니까 내가 낸 게 아닌 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좀 위축이 되긴 하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뭐 내가 물리치료사라고 하는 것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히 강했어요. 의사라고 많이 맞부딪힐 수밖에 없었던 인사 상황이었죠. 무술 가인이 2년 반 동안. 그래서 이제 의사가 처방을 내린다는 치료는 내가 해주시니까 난 치료됐다고 바꿔서 만나라고 의사랑 싸우기도 하고 그래서 그래서 과연 자기 직업에 대한민국 물리치료사, 대한민국의 이름을 붙일 수 있는 직업들이 대략이 안 됩니다. 대한민국 뭐 판사, 대한민국 뭐 검사, 국회의원, 교수 이 정도 되는 건데 물리치료사에게 과감하게 대한민국 타이틀을 제가 책에 붙여버리는 것입니다. 책 내용을 잠깐 좀 이야기를 좀 하려고 슬라이드를 준비를 했는데요. 책 학부모님 척추에 대해서 제대로 알려주면 안 되겠네요. 자, 척추 수술은 다 할 것도 필요 없다. 책을 보신 분들은 뭐 이해를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제 글의 내용이 굉장히 좀 강해요. 그렇게 좀 말을 구사를 좀 해야 되는데, 그만큼 자신 있다는 것이고, 또 그만큼 좀 답답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리치료사 이야기를 들으라 제가. 라는 뉘앙스가 강해요. 그래서, 척추 수술은, 단 한 번도 할 필요가 없다. 진짜 교통사고나 낙상에서 뼈가 불려버리지 않은 이상은 디스크를 다 밀어 넣을 수가 있고, 오그랑 허리를 다 펴낼 수가 있습니다. 그 전 단계는 뭐, 허리가 아팠다가 안 아팠다 이러한 비틀리한 요통들은 쉽게 또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디스크가 진짜 단 한 번도 수술 안 해도 되는지 궁금하다는 거죠. 나중에 내 방송 중에 궁금하게 물어보시죠. 수술을 많은 이야기를 했거든요. 기능성 속으로도 사실은 아까 쇠 금속 덩어리를 보는 거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면학을 했던, 기면학이 아니라 그 소년대가 선전했던 커블처럼 그거 다 버려야 됩니다. 그 기능성 목베개도 버려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어깨 펴주는 어깨 렌터 이것도 버려야 됩니다. 책을 만드는 것은 물론 척추라고, 물론 뼈라고 하는 척추나 관절이라고 하는 뼈가 형태를 만드는 것이 맞지만 그 척추를 이동시키고 그 척추 형태를 만들어주는 것은 근육이 만들어요. 일자목이 되어 있는 것 또한 척추뼈가 일자로 휘어진 것이 맞지만 누가 휘어지게 하냐 말이에요. 그게 바로 근육이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또 관절이 물론 오다리가 되어 있는 것 또한 피부와 힘이 이렇게 휘어져가 오다리가 되어 있는 것이면 그 누가 만드느냐. 근육이 만드는 것이고 근육이 군대 있는 쪽으로 그 척추나 관절을 이동시킨 것이 근육이기 때문에 그 원인이 근육이에요. 그래서 그 군대 있는 근육을 풀어내게 된다면 인체는 자기의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너무 거시한 쪽으로 보는 것 같아요. 한 단계 더 전 단계로 가보면 이 원인이 왜 생겼을까? 전 단계로 가보면 결국 근육이 그래서 자세가 그렇게 중요하다면 이런 거 아니야. 인간이 수면을 취하는 약 8시간 정도 실제처럼 반에 눕혀놓으면 아침에 일어났을 때 이게 경추가 반듯하게 돼야 하는 것입니다. 자세가 잘못됐다 해가지고 인간의 형태를 목으로 딱 해가지고 그 위에 딱 눕히고 가만히 움직이다 못하겠다. 가다놔버리면 8시간이 잠을 깼을 때 그 사람 척추가 제대로 형태를 잡지 않는 것입니다. 시체가 되거든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자유롭게 움직임이 일어나요. 형태를 만드는 것은 움직이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움직이지 않게 8시간을 딱 가둬놔버리게 되면 근육은 급속도로 경직이 되게 돼요. 그 경직된 쪽으로 척추를 이동을 시키기 때문에 그죠? 상태가 나아가는 근육이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 근육은 정적인 자세를 취할 때 그래서 올해도 야 많이 써서 굳이 이러다가 오버헤드 신드롬이라고 이야기하는 많이 써서 우리가 병이 난다라고 했나 많이 써가지고 병원에 오는 환자는 사실은 맞아요. 100명 중에 9명은 전혀 운동을 안 합니다. 전혀. 그리고 100명 중에 그 9명은 태반이 앉아 있습니다. 앉았어, 전부 다. 아니, 서 있는 사람은 있긴 하지만 많지 않고요. 그래서 이 정적인 자세, 여러분들 이렇게 정적인 자세로 앉아있는 이 상태가 어깨와 척추에 또 골반의 근육을 굳게 하는 가장 결정이에요. 지금도 이 남자랑 머리 무게가 몇 킬로예요? 머리 무게머리. 내가 1.5, 무게머리 1.5, 한 3kg가 평균적인 입의 머리통인데 이걸 가느다란 목 근육이 버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안 앉을 수는 없으니 앉아있을 때 가장 편하게 정박이 있는 의자에 앉아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그렇다 하더라도 근육이 쓸 수 있는 힘의 확연이 있기 때문에 그때 건조로가 발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안에 터프밴드가 만들어지면서 내로 통증을 보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깨나 허리가 하나 통증이 온다면 내 근육이 지쳐가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액션을 취해주면 된다. 다리를 꼰다든지 엉덩이를 쑥 뺀다든지 아니면 고개를 툭 든다든지 그러다 안 되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보행을 하고 나서 통증이 사라지면 다시 앉아서 업무를 보는 습관을 들여주는 주었다. 그래서 바른 자세가 중요하다. 그래서 저는 자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야기도 해놨네. 그리고 근력 강화 운동도 하지 않는다. 우리가 운동을 안 해가지고 힘이 떨어져가지고 병이 온다라고 하지만 그런 환자는 사실은 없어요. 그리고 힘이 떨어진다는 것은 우리가 머슬 아트로피 상태인데 그래야만 스트렝스닝 엑서사이즈를 통해서 머슬을 어떻게 해요? 아트로피를 어떻게? 하이퍼트로피로 만들어 줘야 되는 것인데 우리가 근력 운동을 한다고 하면서 이 환자가 병이 아트로피 상태였기 때문에 병이 와야 온 환자여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다이어를 요통 환자라고 한다면 이 허리를 움직이는 백머슬이 아트로피 상태였기 때문에 요통이 와야 됩니다. 그래야 이 환자를 저항을 통한 스트렝스닝 엑서사이즈를 해서 머슬을 하이퍼트로피로 만들어주면 백페인은 없어질 것이니까. 맞잖아요. 그죠? 이게 합리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단 하나도 이 머슬 아트로피 때문에 힘이 떨어져가 머슬 파워가 떨어져가지고 병이 온 질환이 단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머슬 스트렝스닝 엑서사이즈를 시켜서 통증을 없앨 수 있는 질환은 단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근력 강화 운동이 그렇게 중요하다면 반드시 근력 강화 운동이 그렇게 중요하다면 병원에 헬스 장비를 넣지 왜 헬스 장비를 넣지 않고 있냐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그런 슬링이나 이런 것들 넣고 하니까 그것이 스트렝스 저항 운동이 되냐고. 저항 운동을 하려면 바벨 들어야 제일 빠르죠. 푸시업 시키는지. 레그 익스프레스 하고 이런 거 하면 백 스탠드 엑서사이즈 하고 이렇게 제일 빠르지. 안 그래요? 그럼 근력 강화 운동이 그렇게 중요하면 헬스 장비를 넣으라고 병원에. 왜 아무도 안 넣냐고. 전 세계적으로도 안 넣고 대한민국에도 안 넣고. 그럼 왜 자꾸 말을 하면서 허리 근육이 약해서 그러니 근육 강화시켜야 된다고 이야기 하는 거 아니야.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합니다. 그래서 아트로피 상태에서 온 병이 없어. 아트로피 상태여야만 스트렝스닝 엑서사이즈를 통해서 하이퍼트로피로 만들어 주게 되는 것인데 아트로피 상태에서 병이 와야만 하이퍼트로피로 만들어서 병을 치유를 할 수 있는 거냐. 그렇죠. 오직 시조템밖에 없어. 근육이 구도가 뭉쳐가 짧아지기 때문에 병이 온 것이니 굳어있는 그 근육을 어떻게 하면 돼요? 풀어내는 거야. 어떻게 푸냐면 스트레칭도 있고 이완, 또 사우나, 휴식, 테크닉으로 들어가면 뭐 롤핑, 뭐 ABT, 그죠? 내적 건사슬 이런 그 다양한 치료 기법들이 있는 거야. 그걸 가지고 근육을 풀어가주면 근육은 원래 상태로 가게 되고 통증은 없어집니다. 이 단순하잖아요. 그죠? 단순한 원리야. 이 단순한 원리를 배우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4년간 물리치료를 학문을 배우지만 그 책 속에도 찾을 수가 없어요. 내가 말하는 이 한 줄기 이 말에 이것이 진실인 거지. 그렇다면 어떤 근육이 굳을 때 허리를 요통을 만들고 어떤 근육이 굳을 때 무릎 통증을 만들고 어떤 근육이 굳을 때 어깨 통증을 만들고 어떤 근육이 굳을 때 발목 통증을 어떤 근육이 굳을 때 골반 어떤 근육이 굳을 때 두통을 만들고 어떤 근육이 굳을 때
이면을 만들고 어떤 근육이 굳을 때 대신을 만들고 자 이거 만들면 끝난 거잖아. 끝났어. 그래서 타겟 근육이에요. 타겟 근육. 오늘 같이 하는 타겟 근육 질환마다 그 타겟 근육을 풀어내게 되면 모든 질환 제일 좋아요. 그래 일부에 우리가 염증이 생긴 거 텐디나이티스 또는 비의 전미스 ITIS 등 이 질환들 많이 사용해서 힘줄에 염증이 생긴 질환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그죠? 오바이스 신드롬. 그래서 제일 원칙이 뭐예요? 많이 써서 아픈 거니까 어떻게 해? 어떻게 해야 돼? 쉬어야지. 휴식 취해. 휴식 취하면 낫죠. 그러니까 많이 그래. 많이 써서 많이 쓰면 아프다는 사실 테니스 선수가 윈블던 게임 나가는 이 선수 초등학교 운동을 하는 이 선수가 팔을 많이 쓰겠어요. 우리 일반인들이 컴퓨터를 하고 빨래를 짜고 망치질을 하고 쓰는 건 얼마나 써요. 근데 우리는 엘보 아파 때문에 다니는 이 선수들 대체 어떻게 생각했지? 이 차이가 어디서 발생한 거야? 그래서 많이 쓴다 하더라도 근육이 머슬벨리가 굳어있지 않는 이상 머슬벨리와 보호를 연결하는 텐돈에는 비정상적인 스트레스, 장력이라고 텐자일 포스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힘줄에 염증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이죠. 심지어 힘줄에 생긴 염증조차도 머슬의 쇼트닝 때문에. 그래서 내가 그러죠. 모든 병은 근육이 굳어있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연골이 닳아버린 것도 근육이 굳은 채로 계속 살아버린 거예요. 10년, 10수년을 살은 결과 연골이 닳아버린 거예요. 협착도 근육이 굳은 상태로 계속 살아버리니까 그렇게 오그라 허리가 되는 거예요. 젊은 사람, 디스크도 허리 근육이 굳은 상태로 계속 살다 보니까 디스크입니다. 이 진리를 안 하면 그렇구나 라고 유레카를 외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감동을 오해는 사람이 있는데 이거는 제가 이 책 건사스를 제가 발견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말을 하지 않나. 관심 있는 나들도 보도록 하시고요. 행복하게 가는 이야기를 하고 이거는 우리가 노인들 골다공증 있는 환자들이 골다공증 약들이 우리 넘어지려고 하든지 직접 넘어진다든지 하는 거에 의해 가지고 피머가 행상으로 나가버리는 골절이 그렇게. 그래서 그 골절이 이미 되었던 환자를 제가 치료를 하면서 그 환자가 나에게 자기 다리를 부서뜨렸다, 나한테 치료비를 내달라고 내용 증명을 보내. 그런 이야기. 대구를 오시면 나는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내가 당신의 다리를 부러뜨렸다라는 근거를 갖고 나오고 있죠. 그러면 그러지 마고 그러면 내한테 오기 전 병원에서 찍은 엑스레이 영상을 찾아오면 그때 그 영상에 당신의 고관절이 멀쩡하다고 그 영상을 가져오면 내가 이거 부러뜨렸다고 인정해 줄게. 그런데 치료 중에 생뼈가 부러졌는데 어머니가 멀쩡하게 걸어갈 거 아니고 그걸 그 다음부터 치료하고 치료실 난리가 나지. 그렇지 않나요? 내가 부러뜨린 게 아니야 어머니. 어머니 다리 부러진 다리 끌고 쭉쭉쭉 다니면 내가 찾아준 거라고. 그게 이해가 있는 거야. 혼자서 사이도 내고 말을 들리는 거야.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또 우리는 실장이 치료하던 이야기인데 실장증이 심한 사람 다리가 많이 젖습니다. 또 치료하는 상태가 나가니까 좀 자극이 좀 강하게 이제 근육을 풀려고 시도를 하다 보니까 발생하는 이야기입니다. 한 번은 기술을 해보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요통을 교반하는 분들 중에 하나가 장녀가 풀려서 있는데 복부를 이제 접근을 하게 되는데 복부를 접근을 하는데 눈이 휙 뜨더만 기술이 걸린다는 거죠. 그 순간에 잘 수가 없더라고. 어떡하겠는데 사망을 시켰으면 배울 수 없고 무슨 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체념하고 있는데 깨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는지 계속 고민을 했고요. 많은 걸 주셨는데 진짜 많이 했는데 그 결과 이제 이런 결론을 얻었죠. 이 유충돼 있죠. 그래서 우리가 혈압을 조절하는 컨트롤 타워는 신장이 아닙니다. 키드입니다. 콩팥이에요. 그래서 키드 신장 이식술을 하게 되면 정상의 사람의 신장을 고혈압 환자한테 이식을 시키게 되면 혈압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신장이 요출 1번에 옆에 붙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자극을 받았고 그래서 맥박을 떨어뜨리면서 내 쪽으로 혈액을 보내는 게 일시적으로 서열 상태가 되면서
쇼업으로 빠져버린 게 아닌가라는 추정을 하고 있고요. 요즘은 거의 장려금으로는 다 이제 접근을 안 하고 있습니다. 굳이 안 해도 뭐 충분히 요건을 지급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보안 처분 때문에 지금. 네. 그렇지만 움직임을 없어서. 자, 21세기 연례 매너 물리치료사 될 것이다. 이런 거는 이걸 나를 보고 무슨 소리는 거예요? 매너 의사지라고 하니까 내가 인사를 겪어본 결과는요. 수술실을 벗어난 의사가 환자 치료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마땅하지 않다 지금. 네. 그래서 수술실을 벗어난 대원이 의사가 환자 치료를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물리치료 처방, 주사 처방, 아니면 약 처방 이거밖에 없는 사실은. 치료를 해보니까 도수 치료를 뛰어넘을 수 있는 치료가 없더라고요. 약이나 주사나 수술조차도 내가 암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신경연골혈계 질환에 있어서 도수 치료를 뛰어넘을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만약 통증이 오면 먼저 약을 넣습니다. 이부프로펜, 나프로신, 알약 같은 거 넣고 그래도 안 되면 주사를 넣습니다. 아니면 침을 맞고요. 그래도 안 되면 도수 치료. 도수 치료도 실패하면 이 환자는 수술을 합니다. 근데 수술을 하면 어쨌든 뛰어다니면 게 하는데 수술이 다 실패를 하니까 문제잖아요. 몸에 칼을 대는 거는 또 되돌릴 수가 없고 피를 받아오고 하면 다시 뺄 수도 없고 우리 도수 치료는 그런 부작용 없잖아요. 치료가 효과가 좀 떨어지거나 없을 뿐이지 수술처럼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을 만들게 같아요. 그리고 주사도 좋다지만 주사 제제를 몸에 넣었을 때 몸이 어떻게 반응할지도 몰라요. 어떤 사람은 사망가 이거든요. 그 코로나 전 국민이 백신 맞아도 봤잖아요. 어떤 사람 멀쩡한데 어떤 사람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 주사제도 굉장히 위험한 거죠. 힘줄을 파괴씩 터져버리기도 하고 이런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이 약이나 주사가 침이 어떠한 원리에 의해서 환자의 통증을 떨어뜨릴까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면 약사도 의사도 아무도 정확한 답을 드립니다. 근데 내가 내린 결론은 약이나 즉 약이나 주사에 들어가 있는 근육이완적 성분이 그 묻어 있는 근육을 푼 만큼 통증이 사라지는 것이다. 사라지는 게 아닐까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렇다면 그것이 사실이라면 약을 주고 주사를 주고 침을 찔러 들어가면 전신을 손으로 치료할 수 있는 도수 치료가 제공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래서 저도 병원을 10년을 하고 있지만 의사들이 봤을 때 엑스레이상에 어마어마하게 유착이 되고 관절부터 컴플렉스가 심한 이라는 것들도 우리가 도수 치료를 치료한다라고 하면 처음에는 잘 못 믿어요. 의사가 맡길 때마다 그런 이야기하고 원장님 환자가 도수 치료를 받고 왔다면 원장님 생각에 이건 주문을 내겠나? 라고 생각이 든다 하더라도 환자가 도수 치료를 받으러 왔다면 실장님께 물어보시죠. 이 환자 치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치료사를 믿으셔야 됩니다. 물리치료사가 안 되면 그때 돌려보내도 되는 것이니까. 환자가 이 비싼 한 번에 10만원, 15만원의 치료비를 내고 도수 치료를 받겠다라고 왔다면 그 환자는 이미 많은 고통을 안고 있을 것이다. 일단 치료사를 믿고 치료실로 줬습니다. 그리고 결과를 실장이 보고 치료를 될지 안 될지는 치료자가 판단하죠. 왜, 이게 중문서 어떻게 돼요? 자꾸. 내가 봤을 때는 엑스레이상에 보이는 그런 컨트랙처 이 상태 또한 뼈가 붙을 확률도 낮은 것 같아요. 그래서 뼈와 뼈를 이렇게 압착을 시켜난 결과는 그 주변에 있는 근육들이 빡빡하게 굳어진 결과 관절이 압착된 게 엑스레이 보일 뿐인 것이 그걸 계속 풀어나가게 되면 관절은 다시 벌어지면서 제 위치로 가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고 실제로 치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물리치료가 의료의 메인이 될 것이다. 메인스트림을 이루게 되고 그 외에 약이나 침, 주사, 그 다음에 수술, 메인스트림인 물리치료 보조해주는 서브메디슨으로 가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렇게 갈 것이다라고 하는 이유는 그냥 막연하게 하는 헛소리가 아닙니다. 그냥 임상에서 있었고 또 병원의 대표로서 10년간 업무를 해오면서 많은 의사들의 의료행위들을 봐왔고 물리치료 의료행위를 봐온 결과에 이야기합니다. 그냥 그러면 대한민국 물리치료에서 어느 누구라도 나오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냐 말이야. 그게 안 된다는 거 아니야. 그 나의 위치가 올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 되냐. 그래서 나의 위치, 임원안의 위치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 물리치료사들이 많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여기 무료 강의도 하고 나오고 근사설계학술이라는 강좌를 열면서도 강의를 하고 물론 모르겠지만 유튜브에도
내 이야기를 하고, 책으로도 내 이야기를 하고, 블로그에도 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들으려면 알아듣겠지만, 태반을 못 알아듣겠지만, 알아듣는 놈 한 놈이라도 있다면 그 한 놈 때문에 계속 늘어나게 될 것이고, 나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의사의 행위를 넘어서서 물리치료사가 구사하는 이 매뉴얼 세라피가 메인스트림 되겠죠. 꿈만 같은 이야기도 있구나. 꿈은 꿈의 일부분이지. 그래서 꿈을 한번 꿔주고. 네, 이야기했던 건데요. 우리는 기술자가 아니야. 테크니션. 그냥 우리는 전문가잖아. 스페셜리스트. 이 스페셜리스트 전문가라고 하는 타이틀을 주는 사람에게는 기술자가 없어. 다 공부한 사람들이야. 이론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환자를 치료하는 기술자가 아니야. 물리치료 전문가라. 그 전문가와 기술자의 차이점은 머릿속에 이론적인 지식이 많냐 작냐, 테크닉이 많냐 작냐. 하나 예를 들어볼까? 밭을 이렇게 한 평씩 주고 밭을 일구라고 한다면 이 농작물이 자라는 이 과정을 아는 사람이라면 아무런 도구가 없어도 작물을 키워낼 수가 있어. 밭을 일궈야 되고, 뭘 해내야 되고, 이거 갈아야 되고, 물 줘야 되고, 이렇게 안 해도 아는 사람은. 근데 이 이론을 모르는 사람은 쟁기도 있고 뭐 오만 호기도 있고 도구가 갖고 있는 사람은 농사를 지어낼 수가 없어요. 어느 적재적소에 그 도구를 쓸 줄을 모르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테크닉만을 배우러 나오잖아요. 이 테크닉을 언제 써야 할지를 모른다. 테크닉 하나의 도구를 쓰는 거니까. 그래서 머릿속에 너무 지식이 많다면 도구가 없어도 치료를 할 수 있어요. 농작물에 대한 이론적인 지식이 되는 사람은 도구가 없어도 매수를 해도 되는 거야. 그럼 손 빠지고 뭐 피가 나고 하겠지만 그래도 농작물을 키워낼 수 있는 거야. 농작물을 어떻게 키우는지 모르는 사람은 아무리 좋은 장비가 홈이 땡이 다리를 갖다 놔도 어떻게 할 때 쓸 줄을 모르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학 4년 동안 배워야 할 것은 테크닉만 아니야. 테크닉 멀리 보면 거야. 대학이 실습하는 거 충분해. 그것도 많아. 오직 이론을 싸워. 책 속에 모든 책을 머릿속에 집어넣겠다. 라는 거야. 그래, 이게 임상가들은 우리 물리치료사들을 갖다가 자꾸 빨리 치료할 수 있게 하라고 하는 거 바보 아니야. 절대 그렇게 하지 마. 대학은 학문을 하는 것이 기술을 가르치는 나의 것입니다. 통일 이야기는 좀 요즘 먼 나라 이야기 같고, 할까? 일자 목이 생기는 근본적인 이유가 알고요. 스웨트백 일자 허리가 왜 생기는지 알고 있어요. 책입니다. 여기까지 강의를 보고 마치겠습니다.